5억을 꿔줬다가 아들놈에게 모르는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제 심장을 멈추게 한 그날의 사건은 바로 어버이날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며느리와 아들 녀석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저에게 5억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 결과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IMF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자 저희 부부는 밤마다 몰래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저희는 가진 돈을 모두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아들은 한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며 5억을 요구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믿으시죠? 저희가 잘 돼서 꼭 갚을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희는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 5억을 아들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5억 들고 찾아뵐게요. 저희 부부는 잔치집처럼 음식을 준비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도록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5억이요? 무슨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뒤 친척 모임에서 아들은 저희를 돈도 없는 부모라고 모욕했습니다. 아빠, 왜 거짓말하세요? 저희가 받은 돈은 결혼 축의금뿐인데요. 절망에 빠진 저희 부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들 녀석의 모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자신의 친부모에게도 사기를 친 전과가 밝혀졌습니다. 아들은 재산이 모두 몰수되자 저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5억이 아니라 평생 너를 사랑하고 믿었던 부모다. 아들 부부의 집은 가압류되었고 그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저희는 통쾌함과 동시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텅 빈 아들의 집을 보며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넓은 집을 채우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줬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자식들을 용서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희 아들은요, 정말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그만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리해고 통보받았어요. 제자리가 사라졌대요.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저는 괜찮다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괜찮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잃은 뒤로 집안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남편도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반토막 났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 몰래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 아들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저희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벽에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혹시나 눈치챌까봐 몰래 숨어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폐지를 주우러 온 저희를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아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도 아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돈으로 대박 내서 두 분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희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똑똑해 보였습니다. 저희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그 돈을 전부 날렸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너 그동안 엄마 아빠가 준 돈 다 어디다 썼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잃었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연이은 실패에 저희 부부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 하나뿐이니까요. 자식이기에 저희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5년 뒤 한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더군요. 저희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아들에게 시집올 여자가 누가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만나보니 저희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준호 씨가 많이 힘들었대요. 제가 옆에서 잘 보살필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싹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가 될 아이의 말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여보, 우리 준호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며느리가 될 아이가 어쩜 저리 착할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 구원자가 나타난 것 같네. 저희 부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 돼서 꼭 갚을게요. 저희 믿으시죠? 며느리의 말에 저희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아들에게 모두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5억 저희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버님, 차용증은 써드릴게요. 저희 믿으시죠? 저희는 며느리의 말에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자식이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사이에 뭘 공증까지 받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희가 쓴 차용증이니까 믿으세요. 우리 부모님은 아들 결혼에 5억도 못 대주셨는데 며느리는 은근히 저희를 치켜 세우며 저희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결국 5억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돈을 받자마자 어머님, 저희가 이제부터 부모님께 효도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준 5억 원은요,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재개발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집을 팔면 저희 부부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 돈은 엄마 아빠가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돈이야. 이 집이 재개발이 되면 이 돈으로 새로운 집도 사고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고 했단다. 아들은 제 말에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아니면 마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못 들어가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믿으시죠? 저는 아들의 말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돈이 재건축 보상금이라는 건 저희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저희가 잘 돼서 부모님께 따로 집 한 채 해드리는 것처럼 해야죠.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잘 되면 저희가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모두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여보, 괜찮겠어? 우리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됐지 뭐.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아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가 5억 원을 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행복을 선물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저희 부부의 노후를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요. 저희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저희 아들 준호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들에게 5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 돈이 저희 부부의 노후를 책임질 재개발 보상금이었지만 저희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리고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5억 들고 찾아뵐게요. 저는 아들의 문자를 보고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5억 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저희에게 5억 원을 갚는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아들이 5억 원을 갚겠다고 했어. 맞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들었네. 저희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집을 치웠습니다. 저는 낡은 한복을 꺼내 입고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낡은 텔레비전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들이 오면 텔레비전이라도 깨끗하게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여보, 설마 이번엔 진짜겠지? 남편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글쎄, 그래도 5억인데 그냥 우리 집 보상금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5억 원을 갚겠다고 했잖아. 우리 아들을 믿어야지. 남편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안심시키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오면 며느리에게 우리 부모님께 5억 원을 갚아드렸어라고 자랑할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와 문자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아들은 받지 않고 며느리만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5억은 무슨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와 문자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지? 아니야, 아들이 5억 들고 온다는데 무슨 일이 생겨. 늦으니까 길이 막히는가 보지. 남편은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5억 원을 갚겠다고 한 뒤로 저희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참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미야, 괜찮니?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늦었어?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5억은 무슨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무슨 돈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기억 안 나는데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바쁘니까 끊을게요. 그리고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했던 말을 남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친척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아들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는 모임에 참석한 친척들에게 아들 부부에게 5억 원을 꿔줬지만 그들이 모른다고 발뺌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먼저 저희에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잘 오셨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저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뻔뻔함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돈도 없으면서 왜 우리 결혼식 때 보태주신다고 했어요? 덕분에 저희 둘 다 무시당했잖아요. 아들의 말에 친척들은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희 결혼식에 5억 원이나 보태주셨는데 부모님은 왜 5천만 원만 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저희가 5억 원을 준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천만 원만 주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친척들은 아들의 말에 저희를 탓했습니다. 아니,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 결혼식에 5천만 원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자식이 얼마나 속상했겠어. 친척들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대출받아서 살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받은 돈은 결혼 축의금과 생활비뿐인데요. 며느리는 저희를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우고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5억 원을 주었습니다. 저희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저희를 돈도 없는 부모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임장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그날 가족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모욕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아들의 문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5억은 그냥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부모님이 거짓말하신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아들의 문자를 보고
저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핸드폰을 뺏어들고 문자를 읽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남편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희를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돈도 없는 부모로 만들었고 저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받은 모욕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니 저도 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뒤로 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모르는 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 저희를 배신했는지, 왜 저희를 모르는 척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 부부는 저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들의 집이 몇 동 몇 호인지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준호 씨 댁이 어디인지 아세요? 아, 이준호 씨요. 마포구 상암동 1234번지 12동 34호요. 왜 그러세요? 아저씨는 친절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말에 감사하다며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집이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들 집이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좋은 집 사준다고 했는데 저희는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의 속셈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5억 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에게서 돈을 뺏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저희를 속일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의 속셈을 알고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이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배신했고 며느리는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저희는 그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버림받았고 며느리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며느리가 저를 이용했으니 저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저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5억 원을 꿔줬는데 아들 부부가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차용증도 썼는데 공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으로 저희가 쓴 차용증을 살펴보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차용증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님, 이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으셨네요. 효력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빌려준 돈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침착하세요. 다른 증거는 없으신가요? 혹시 아드님 부부와 통화한 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자, 다른 증거는 없으신가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한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아드님 부부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녹음기를 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남편의 말에 놀라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녹음기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서요. 남편의 말에 변호사님은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님께 녹음기를 건네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녹음기를 받으시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 파일이 어머님을 살릴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에 의문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를 가난하다고 믿게 만든 것 같은데 5억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던 거죠?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폐지를 줍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젊어서부터 근면하게 살았고 사업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들이 모르는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를 줍고 사셨나요? 아들 녀석 때문입니다. IMF 때 아들이 주식으로 돈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 녀석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재산이 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저희의 노후를 지키는 숨겨둔 보험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에게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에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아드님은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믿고 있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도 저희가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5억 원을 떼먹으려고 한 것이겠지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어머님, 폐지를 줍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드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머님을 무시한 것이지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무시하고 저희를 돈 없는 부모로 만들었지만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저희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희 부부가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고, 저희가 아들에게 5억 원을 주면서도 마음 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아들의 모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저의 말에 변호사님은 놀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아들이 IMF 때 주식으로 돈을 모두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이 저희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과 며느리의 모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변호사님께 건넸습니다. 변호사님은 녹음기를 살펴보시더니 제게 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셨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우리 이름으로 집 사자. 부모님은 돈 없다고 믿고 있으니 걱정 마.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자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속였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서 돈을 뺏기 위해 저희를 이용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녹음 파일을 모두 들으시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 파일이 어머님을 살릴 것 같습니다. 아드님 부부가 계획적으로 어머님을 속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속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저희에게도 희망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의 순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로 아드님 부부의 죄를 밝히고 어머님의 돈을 되찾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저희가 가져간 녹음 파일로 아들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 이준호와 김유진은 계획적으로 원고인 부부에게서 5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며느리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며느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 김유진 씨. 피고인은 결혼 전 자신의 친부모에게서도 거액의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변호사님의 말에 며느리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피고인의 친부모님께서 제출하신 진술서와 금융거래 기록입니다. 변호사님은 며느리의 친부모가 제출한 진술서와 금융기록을 재판장님께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부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의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결혼을 이용하여 원고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희는 법정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니, 부모님, 제 통화까지 몰래 녹음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아들의 뻔뻔함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너를 믿었다. 돈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 믿음을 깼다. 내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버렸다. 이제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묻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호 씨,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아들은 변호사님의 말에 무슨 소리냐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이준호 씨, 부모님이 5억을 주신 날 아드님은 그 돈을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 며느리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셨더군요.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설명하시죠. 변호사님의 말에 아들은 창백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호 씨, 저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드님이 부모님에게서 5억을 갈취하고 그 돈을 며느리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아드님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을 겁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아들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비웃고 저희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아들이 저희에게 무릎 꿇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저희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재산이 몰수되고 파산할 위기에 놓이자 저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들은 돈 때문에 저희에게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저희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모습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잃는 건 5억이 아니다. 평생 너를 사랑하고 믿었던 부모다. 이제야 돈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서 돈을 뺏고 저희를 무시하고 저희를 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저희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저의 말에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무릎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너를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아들은 저의 말에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버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버렸습니다. 법원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난 뒤 저희는 그들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더욱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머님,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드님 부부의 집은 가압류되었고 5억 원은 어머님의 통장으로 즉시 송금될 겁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서 뺏어간 돈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이겼어. 이제야 우리가 웃을 수 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되찾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님께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저희에게 한 짓을 아들의 회사 동료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저희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당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아들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사회적 명예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대. 아들이 이제는 우리를 원망하겠지? 괜찮아. 우리 아들이 저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저희에게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복수하고 저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저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 저는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며느리는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는 저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예전의 가식적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울면서 저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그동안 맺혔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돈을 뺏은 게 아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우리 아들을 돈에 눈이 멀게 만든 게 바로 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너의 눈물을 보니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더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에게 용서를 빌었고 저희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며느리를 용서한 것은 저희를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희도 평생 행복할 수 없을 테니까요. 유진아, 일어나라. 너의 진심을 알겠다.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다. 우리 아들이 너를 사랑하니 우리도 너를 용서한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저희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며느리를 용서했지만 아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저희에게 한 짓을 아직 잊지 못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희는 아들이 살던 상암동의 아파트에 갔습니다. 아파트에는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찾아와 용서를 빌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앞에서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폐지를 주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위해 폐지를 주었던 저희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했던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아들이 폐지를 줍고 있어. 남편은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통쾌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말일까? 남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들에게 복수하고 저희의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저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아들도. 저희가 아들에게 복수하고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살던 집 한번 가볼까?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를 데리고 아들이 살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는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여기야. 여기 우리 준호가 살던 집이야. 저는 남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텅 빈 아파트 내부를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텅 빈 아파트 내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넓은 집을 채우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줬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남편의 말에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 믿었던 그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방들을 보며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걸 잊고 살았어.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되찾았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복수하고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저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날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텅 빈 아파트를 보며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희가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아들도. 저희는 아들이 살던 텅 빈 아파트를 보며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돈을 되찾았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저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텅 빈 아파트를 나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저희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그동안 맺혔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5억이 아니라 평생 저를 믿어준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을 느끼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아들은 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괜찮다, 괜찮아. 남편의 말에 아들은 더욱더 울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저희가 아들을 용서한 것은 저희를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희도 평생 행복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아들과의 만남 이후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는 아직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아직은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5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폐지 줍는 모습이 저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편지를 읽고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저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편지를 읽고 답장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정은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단다.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저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저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아들의 말에 저는 그동안 맺혔던 한이 모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후 저희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저희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저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돈 욕심내지 않을게요. 며느리는 저희에게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예전의 가식적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안아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호야, 괜찮다, 괜찮아. 아들은 저희의 따뜻한 품에 안겨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저희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신을 믿어주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의 말에 그동안 맺혔던 한이 모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저희는 돈을 되찾았지만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저희는 아들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희의 따뜻한 품에 안겨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저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저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느낀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우리 딸아. 저의 말에 며느리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저희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안아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되찾았지만 저희는 그 돈을 예전처럼 쌓아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끝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저희는 그곳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평생을 살아온 낡은 집을 고치고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돈의 무게가 아닌 가족의 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 부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인정을 받았고 며느리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소박한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저희를 찾아와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며느리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저희를 안아줍니다. 저희는 이제 아들 부부의 진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 사연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사연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가족의 정은 잃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연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